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 측정 대행 업체들의 무더기 영업 정지로 대기 측정 수수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비싼 수수료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영업 정지 업체 측정을 의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의 일부 공무원들이 5천만 원 상당의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적발됐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마산만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와 하수 처리시설 확충 등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해반천에서 물고기가 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6개월 사이 세 번째인데 단서나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기 측정 대행 업체들의 무더기 영업 정지 여파로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등의 대기 측정 수수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영업 정지를 받은 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정영민 기자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인 창원의 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지난해 대기 측정 대행업체에 수수료 180만 원을 주고 1년치 자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수수료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할 만한 그런 팩트들이 없는데 업체들은 그동안에 안 놀랐다 또는 약품값이 원자재값이 올랐다라는 핑계로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이 업체도 자가 측정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5배나 많게 주고 대기 측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행 업체들의 무더기 영업 정지로 의뢰할 업체가 부족한 틈을 노려 일부 업체들이 수수료를 올려받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나 지자체 내지는 환경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나오면 측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하죠. 더 황당한 건 대기업들이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영업 정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대행업체들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벌이는 동안 측정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도 패소가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측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작가가 아니 폭리가 뛴 상태잖아요. 지금 어디서 지금 완전히 수프갑이고 우리는 또 법규를 지켜야 되고 법규를 안 지키면 또 문제가 되고. 측정 수수료를 고시했다 폐기한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타냈던 경남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연루된 공무원이 17명에 달했고 3년 동안 무려 4,8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입니다. 2개국에 9개과 5개의 연구소가 있고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여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감사 대상인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당 수령한 공무원만 모두 17명. 금액은 총 4,800만 원에 이릅니다. 감사관실은 이 중 공금 관리 책임이 있는 회계 책임자 3명을 포함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 훈령에는 1인당 부당 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루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구직과 지도직. 당사자들은 관행적으로 출장비를 모아서 과비 등 공통 경비로 써왔다고 해명했지만 감사관실은 개인적인 착복이 있는 데다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비를 가지고 이렇게 중징계 이상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회계 책임자나 금액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해가지고 유례없이 강하게.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농업기술원 안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구조다 보니 수년간 서로의 묵인 아래 출장비 부당 수령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경상남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현재 경남 지방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 지방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비는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에 최대 70mm,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밤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긴팔이 무색하지 않은 서늘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창원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2도, 합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으며 먼 바다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서 죽음의 바다란 오명도 있었던 마산만이 이젠 수영도 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직접 몸을 담그면서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수질이 좋아진 이유, 신은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질 악화로 수영이 금지된 마산만에 해양수산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철인들이 여유로운 수영을 즐깁니다. 수영이 금지된 곳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바닷물에 허성무 시장도 몸을 담갔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년에는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했던 마산만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매립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해수욕장이 폐쇄되는 등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바다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마산만 살리기가 시작됐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과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COD가 2012년 2.27ppm에서 지난해 1.96ppm으로 감소하는 등 눈에 띄게 수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의 수질 검사 항목인 장구균과 대장균도 기준치 이하로 연우 해수욕장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해양 보호생물 잘피가 보이는 등 바다 생태계도 건강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들, 비가 오면은 들어오는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하지만 여름, 특히 장마철엔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오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죽음의 바다란 오명을 얻었던 마산만이 오랜 기간 여러 사람들의 협업으로 깨끗한 바다의 대명사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아졌다는 소식과는 반대로 김해에서는 도심 하천인 해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6개월 사이 벌써 3번째인데 누군가가 하천에 유독물질을 뿌렸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단서나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물고기부터 제법 큰 물고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km가 넘는 구간에서 물고기 폐사가 발견됐습니다. 김해시는 공무원과 자연보호단체 회원 등 50여 명을 투입해 죽은 물고기를 수거했습니다. 평소에 이쪽에 운동을 자주 나오는데 물고기가 평소에 많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물고기 죽은 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해반천의 물고기 떼죽음은 지난 6개월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발생한 폐사는 조사 결과 흔히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화학 칼륨의 주 성분인 시안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하천 주변에 시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가 고의로 하천에 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해 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물고기가 폐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 특정 구간만 이렇게 조금씩 일부 구간씩 되는 거 볼 때 아마 좀 나쁜 마음을 먹은 분이 고의적으로 어떤 이물질을 넣지 않았나. 김해 씨는 국과수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내고 성분 분석을 의뢰해 물고기 폐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해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3곳에 설치할 예정이던 CCTV를 10곳 모두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안전망 1388 지원단 위촉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 릴레이 헌혈이 오늘 오전 10시 진주시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하만발전 비전 토론이 오늘 오후 3시 하만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처음으로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의 학생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경남의 고등학생 3,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70.11%로 전국 투표율 66.2%, 경남 전체 투표율 6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진주에서 채집한 모기를 조사한 결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2개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3주가량 늦은 것으로 봄철 낮은 평균 기온과 큰 일교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영유아 밀집도가 높은 거제 아주동 지역에 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육아 돌봄 사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거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 1월에 착공됩니다. 통영시가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주요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을 할인하는 덕분에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해시태그 덕분에 챌린지의 후속 캠페인으로 스탠포드 호텔과 금호 통영 리조트 등 통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최대 70%의 할인과 통영 밤바다 야경 투어 할인을 제공하고 또 간호사와 의사 등 전국의 의료진에게 케이블카 무료 탑승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율이 평균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고위험 시설 7,688곳 중 1,460여 곳이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했고 이 가운데 헌팅포차와 콜라텍의 설치율이 높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전자명부 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주에게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다음 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954억 원 등 총 사업비 1,060억 원을 투입해 공공분야 직접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자와 무급휴직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어제 사천 본사에서 경상남도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이번 협약의 대상 나라는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16개 나라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들 나라의 주한대사와 외교 관계자가 참석해 카이가 생산한 참수리 경찰 헬기에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명품 시계 전문 수리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창원 중앙동의 한 명품 시계 전문 수리점에서 시계를 살 것처럼 양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차보고는 자신이 가져온 시계 매입가를 확인해달라며 업주가 한눈을 팔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해 씨가 올해 문화도시에 재도전합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며 김해 씨는 2018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돼 지난해 예비사업을 벌였지만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까지 예비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김해 씨는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구성된 2차 예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올 연말 법정 문화도시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뽑은 2020 웰리스 관광지에 합천군 오도산 치유의 숲이 선정됐습니다. 합천군은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인 댕김과 협업해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합천 전통의 맛을 담은 댕김 도시락을 개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